네, 김정은이 도주를 위해 땅굴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주 땅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6.25 때 김일성이가 그 네. 미군기한테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때부터 네. 이제 이게 뭔가 목숨을 보호하고 또 로얄 패밀리 전부가 전쟁이 나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땅굴들. 그러니까 이것이 네. 뭐 거의 별장 주변이든 어디든 네. 그의 동선이 있는 곳에는 대체로 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은폐하려는, 숨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새로 만든 도 이름인데 자강도라고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여기가 개마고원 있는 지역 이쪽이죠? 그렇죠. 개마고원은 좀 북쪽이고. 좀 더 북쪽인가요? 예, 자강도 이제 고산진에서 네. 6.25 때 김일성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네. 뼈를 맞아 죽을 네. 뻔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51년 초에 이제 평양으로 다시 나왔습니다만 네. 이 지금 뭐 이 자강도는 군수공업 기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하 이 공장들로 돼 있고 군수공장이 네. 이렇게 요새화돼 있습니다. 근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파는 요원이 누가 파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건데 네. 인민무력부 네. 인력공병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호위사령부급 대우를 해주는데 땅굴을 팔 때도 뭐 일직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고 그런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안대를 딱 해가지고 땅굴이 위치를 모르도록끔 그 또 땅굴이 몇 갈래로 갈라졌는지 그것도 모르도록끔. 원래 이렇게 저 안대나 복면을 씌워서 데려가는 거는 네. 위치 파악을 못하도록 보통 납치범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서 이게 최고 존엄의 말하자면 위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뭔가의 지시를 받는데 안대를 늘 착용해야 된다. 뭔가 중요한 것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계속 국경유지를 어쨌건 해야 한다. 그렇죠. 이분들은 매일 이 땅굴을 드나들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아마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왜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지만 뭐 노출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하 벙커 얘기는 또 뭡니까? 물론 지하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노동신문 어제자네요. 12월 17일자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이제 수소폭탄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어제자입니다. 열강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던 어젯날의 약소국. 바로 우리였는데 오늘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 이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지난번 얘기한 거 그대로. 그렇죠. 핵무기 넘어서 수소폭탄까지. 예, 반복되는 이제 용어를 자꾸 구사하는 건 이번 베이징에서의 어떤 철수에 대한 지금 또 반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강들이라는 게 우리가 냉전시대 이전엔 뭐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말보다 디월드 파워라고 해서 열강들이라는 말을 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기는 결국 중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근대화 이전에 중국은 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강이라고 딱 표현한 것은 결국 중국도 포함되는 네.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짓밟혔지만 오늘날 이렇게 핵탄, 수소폭탄을 가졌다. 이런 뭔가 이제 반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줄궁도 포함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요. 네. 중국이 북한 역성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중국이 다 바람막이를 해줘야 자신들이 체제가 유지될 것 같고 싼 값으로 물건도 공급하고 또 석유도 파이프라인이 중국을 통해서 오지 해상 수송이 없잖아요. 네네. 김일성 일가가 생각하는 중국 지도부에 대한 생각 그런 건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황장엽 선생님 증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네. 그게 그 레토릭은 그렇게 쓰지만 네. 실제로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체제, 즉 레짐 체인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조금 더 위협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화됩니다. 네. 자, 25년 전 남북 회담을 했던 당시 노태우 정부의 당국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일성이 중국 사람을 가리킬 때 세 글자로 표현한대요. 첫 번째 말은 제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무슨 떼놈 이렇게 네. 한다고 부른다네요. 네네. 북한 주민들도 대체로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죠. 예, 대체로 그렇게 부르고 한때 그 네. 강권종합군관학교, 우리 네. 육사와 같은 강권종합군관학교에 중국을 경계하라는 김일성이 교실을 이렇게 교식판을 내걸기도 할 정도로 북한은 중국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 북한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는 동안 북한에 있는 내부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 되어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류는 이미 북한 주민의 70%, 네. 이 머리의 70%를 지배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기 있는 시점이
비교적 최근 드라마들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뭐 CD나 DVD나 이런 걸 USB로 다 들어가고 네. 특히는 이제 우리 채널 A를 비롯한 종편까지 보기 때문에 네.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네. 거의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 드라마를 좋아하는 장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10가지 소식 여기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